네, 세계 증시 소식을 빠르게 새벽 배송해드리는 글로벌 증시 시간입니다. 연합인포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뉴욕 증시는 큰 폭으로 하락 마감한 것 같습니다. 이 소식부터 전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폭락하는 투매 장세가 펼쳐졌습니다.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낙폭이 굉장히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간밤 뉴욕 증시에서 나스닥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무려 3.64% 폭락 마감했습니다. 올해 들어서 가장 큰 폭의 낙폭이었고요. 2022년 10월 이후 가장 안 좋은 하루 수익률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오늘 2.31% 급락 마감했고요. 2022년 12월 이후 최악의 하루였습니다. 다우 지수 오늘 1.25% 하락을 하면서 약 2주 만에 다우 지수는 4만 선 아래로 내려서서 마감을 하게 됐습니다. 주요 기술주 100개로 구성된 나스닥 100 지수도 오늘 3.6% 하락을 했고요. 테슬라 등 거대 기술 기업들의 실적이 투자자들에게 실망감을 안기면서 기술주 중심으로 매도 물량이 대거 투하했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 마감한 건데 오늘 특징적인 종목 흐름 짚어주시죠. 네, 오늘 뉴욕 증시의 기술주 투매를 불러온 이제 장본인이 테슬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테슬라가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실적이 상당히 좋지 않았습니다. 여러 부분에서 투자자들의 우려를 자아내는 부분이 있었고요. 이 여파로 테슬라의 주가는 오늘 12% 넘게 폭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투자자들은 테슬라 실적에서 여러 가지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우선 테슬라 자동차 부분 매출이 2개분기 연속으로 감소하는 흐름을 보였고요. 또 순이익이 4개분기 연속으로 예상치를 하회했습니다. 테슬라 창립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라고 하고요. 또 테슬라에서 이제 투자자들이 굉장히 좀 기대하고 있었던 로보택시 출시일도 기존 8월로 이제 공개를 하겠다라고 했었는데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이번 로보택시 공개를 10월로 지연하겠다라는 점을 어제 실적 보고회에서 다시 한번 확인을 해줬습니다. 이런 모든 일들이 이제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좋지 않다는 평가로 이어진 것으로 보이고요. 실제 월가의 주요 투자은행 애널리스트들도 테슬라 실적에 대해서 상당히 혹평을 내놓고 있습니다. 오늘 월가에서만 여러 군데의 IB에서 테슬라 주식에 대한 12개월 목표 주가를 하향하는 케이스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우선 월가 측에 투자하는 골드만삭스 그리고 시티그룹 등이 테슬라의 12개월 목표 주가를 하향 조정을 했고요. 기존에 이 테슬라에 대해서 상당히 강세 의견을 가지고 있었던 일부 투자은행들도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아예 강등시키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대표적으로 캔토 피츠제럴드 투자은행에서 테슬라에 대한 투자 등급을 하향시키는 모습을 보였고요. 어제 장 마감 이후 실적 발표한 또 다른 기업 구글의 모회사 알파벳입니다. 알파벳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 숫자 자체는 시장 예상치를 웃돌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주가는 5%대 급락하는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것은 이미 이런 기술 기업들의 주가가 굉장히 높아져 있는 상태에서 소폭으로 실적을 예상치 맞춰주는 수준으로는 투자자들의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한다는 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시장이 전반적으로 부진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네, 지금 오늘 월스트리트저널은 M7 종목에 다른 이름을 지어줬습니다. 소위 M7이라고 불리는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구글, 아마존, 테슬라 이 7개 종목은 사실 지난해부터 계속해서 시장 강세를 주도해온 시장의 영웅으로 불렸었던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다라고 불렸었는데요. 더 이상 이 7개 종목은 매그니피센트, 위대한 종목이 아닌 미저러블한 끔찍한 7개의 종목이다라는 이런 평가를 내놨습니다. 다시 말해서 높아질 대로 높아진 이 기술주들의 주가가 더 이상 시장의 위대한 영웅이 아닌 비참한 미저러블한 종목들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은 셈인데요. 실제로 오늘 AI의 추화로 불리는 엔비디아 같은 경우 주가가 6.8%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5.6% 주가 급락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3.5%, 메타 플랫폼스 5.6% 주가가 폭락하는 모습을 보였고 애플도 2.8% 주가 하락을 나타냈습니다. 지금 일부 시장 전문가들은 나스닥 지수 중심으로 주가가 너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알고리즘 자동 매매를 하는 추세 추종형 CTA 측에서 투매를 촉발할 수 있는 수준으로 주가가 좀 위험한 단계로 하락을 했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트레이딩 데스크에서 이런 분석을 전했고요.
하지만 일각에서는 물론 기술주가 굉장히 많이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간 시장의 리더십이 이 7개 종목에만 집중되어 있고 국한되어 있는 게 문제였던 만큼 이것이 잘 풀린다면 전체 종목으로 강세가 옮겨져 갈 수 있는 순환매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일각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한편 주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관련 소식이 있는 것 같은데요. 어떤 내용인지 전해주시죠. 네, 간밤 캐나다가 또다시 금리를 인하를 했습니다. 캐나다 중앙은행 통화정책회의를 한 이후에 기준금리를 기존 4.75%에서 4.5%로 25bp 인하시켰습니다. 시장은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를 예상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상에 부합하는 결정이었다라고 볼 수 있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이 중요한 이유가 이제 주요 7개국 중에서 처음으로 금리 인하를 단행한 중앙은행이기 때문입니다. 캐나다 중앙은행은 지난 6월에 주요 7개국 중 처음으로 금리를 인하하면서 금리 긴축기에서 완화기로 피벗을 하는 첫 발걸음을 뗀 중앙은행이고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금리 결정 이후 유럽중앙은행도 지난 6월에 금리를 인하한 바 있습니다. 미 연준은 이제 9월쯤 금리를 인하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캐나다 중앙은행 측은 금리를 인하하면서 캐나다 경제가 조금 둔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커졌다라는 점을 인정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 일부 투자자들 미국에도 좀 대입해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캐나다 중앙은행의 총재는 현재 지금 통화정책을 숙고하는 과정에서 앞으로 인플레가 다시 튀어오를 가능성보다는 경제가 하방으로 떨어질 리스크가 더욱더 중요하게 검토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도 실업률이 좀 많이 올라와 있는 상황에서 좀 금리를 좀 신속하게 내려야 한다라는 입장에 좀 힘을 실어주는 대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울러 전임 뉴욕 연방준비은행 총재를 지냈던 윌리엄 더들리 전 뉴욕 연은 총재가 블룸버그 통신의 기고를 통해서 미 연방준비제도 역시 이번 달 말 있는 통화정책회의에서 금리를 당장 인하하지 않으면 경제가 불필요하게 좀 침체되는 그런 위험을 증가시키게 될 수 있다라는 지적을 전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증시 상황 알아봤습니다. 연합 엠프맥스 이마람 뉴욕 특파원과 함께했습니다.